자, 유류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류분 제도는 참 24년도인가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도 나긴 했습니다. 유류분은 원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생전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재산을 분배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금액만큼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은 상속인들로부터 그것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판결이 나오게 된 기본 원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재산을 남겨놓고 사망을 했는데, 오랫동안 얼굴도 안 내비치던 그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재산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한참 사회 문제가 됐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 내용은 이제 그 세 가지입니다. 일단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류분이. 그래서 그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자매가 상속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류분이 발생을 하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에 특정한 사람에게 유언이나 사전 증여를 통해서 뭔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을 때, 이 다른 상속인이 자기가 받아야 될 법정상속 지분보다 덜 받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자기 법정상속 지분의 2분의 1보다 더 못 받게 되면 그만큼은 더 받은 사람으로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형제자매는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3순위잖아요. 일단 배우자하고 자녀가 1순위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그 다음에 2순위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어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 이러면 이제 형제자매한테 상속권이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피상속인이 이 재산을 형제자매한테 상속하길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공공법인이라든 공익기관에다가 기부를 하고 갔다. 그렇게 되면 형제자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류분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건 불가능해졌다. 그렇지만 그냥 상속재산을 남겨놓고 유언도 안 하고 기부도 안 하고, 하여튼 상속재산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형제자매가 1순위, 2순위 상속권자가 없으면 상속을 당연히 받는 거죠. 상속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유류분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 이걸 기증하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는 거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상속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구하라법 같은 내용이죠. 이게 폐륜 부모, 폐륜 자녀. 뭐 살아있을 때는 전혀 뭐 와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전혀 기여한 것도 없고 오히려 폐악질만 하던 이런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러면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죠. 물론 구하라는 좀 다른 거예요. 구하라 같은 경우는 그 유류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하라가 사망을 하면서 뭐 유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권이 있게 된 거죠, 거기는. 그래서 폐륜 부모나 폐륜 자녀에게 유류분이 보장되는 것은 선법이 불합치된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서 그 해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특별한 요건들을 민법에 정해놓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민법이 이제 지금 개정이 돼서 2026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어머니 같은 분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어떤 유언에 의해서 상실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상실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에 의해서 상실시킨다라고 하면 유류분도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권도 다 상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상속인들이 판결에 의해서 그 소송을 통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전에 기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돌봤는데, 부양을 했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를 했어요. 근데 민법은 그러한 기여분은 상속 이후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제도는 있는데요. 생전에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걸 기여분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생전증여, 기여에 의한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상속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인데요.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2분의 1이고요. 직계존속은 이제 3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도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생전증여재산도 합쳐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를 할 때는 상속 당시 남아있는 재산에다가 생전증여재산 합치는데 이것도 기한이 없습니다. 20년 전 또는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그것을 합산한다. 원래 상속세 계산할 때는 10년 내 것만 합산하죠.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지만 유류분 청구할 때의 기본 재산은 그 기한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재평가해서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내가 1억짜리 임야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뭐 엄청나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200억이 됐다. 그러면 200억으로 사전증여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금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법정상속 지분율을 곱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2분의 1 또는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해가지고 유류분권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남겨놓은 거 25억이고요. 장남에게 5억을 증여했어요. 근데 그게 20억으로 지금 상속을 했습니다. 올해 세월이 길어서 가치가 올라가지고요. 그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3명인데요. 기초자산은 상속재산 25억에다가 증여재산 합치는데 이거는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합친다 그랬죠. 20억이죠. 그 두 개 합치면 45억입니다. 그러면 법정상속 지분대로 나누면 배우자는 45억에 4.5분의 1.5니까 15억. 나머지 세 자녀는 그러니까 10억씩 이렇게 받는 것이 법정상속 지분 가액이죠. 유류분은 거기에 절반인 거예요. 그죠? 유류분은 거기에 절반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7.5억이 되고 자녀들은 5억씩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상속재산이 10억이고요. 장남이 5억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20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초자산은 상속재산 10억에다가 장남이 5억을 미리 받았지만 지금 20억으로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20억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분배의 기본이 되는 재산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니까 상속재산 10억에다가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 20억을 합치면 30억이 분배의 기본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상속 지분대로 따지면 배우자는 30억에 4.5분의 1.5고 자녀들은 4.5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0억이고 나머지 세 자녀는 6.7억씩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상속재산이 10억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10억밖에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이 10억을 일단 나눠 가져야 되겠죠. 10억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장남은 이미 그 20억을 받아갔잖아요. 근데 원래 법정상속 지분은 6.7억인데 20억을 받았으니까 장남이 받을 지분은 없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3.5분의 1.5를 배우자가 갖고 나머지 두 자녀는 3.5분의 1씩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배우자는 4.3억이고요. 나머지 두 자녀는 2.9억씩 받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의 법정상속 지분대로 해보면 배우자는 30억에 4.5분의 1.5,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받다 보니까 4.3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유류분은 내가 원래 받아야 될 10억의 2분의 1이니까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4.3억밖에 못 받았죠. 그리고 자녀들은 원래 6.7억씩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받다 보니까 2.9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6.7억의 반이면 3.35억을 받아야 되는데 2.9억 받았으니까 유류분에 미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건데 당연히 그 장남은 옛날에 받은 거잖아요. 옛날에 받은 건데 원래 유류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재산을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유류분을 침해를 했잖아요. 그때는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서 유류분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원래 5억을 받아야 되는데 4.3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0.7억을 장남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3.3억을 받았는데 2.9억을 받았기 때문에 0.45억을 침해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장남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장남은 아니 한 20년 전에 5억짜리를 받았는데 지금 그게 20억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거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돈으로 반환하느냐 아니면 원물로 반환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좀 다시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원물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했지만 사실은 금액에 대응되는 비율, 그 비율만큼을 원물에서 반환을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은요, 사망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는 것, 또 유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내가 그 침해가 돼서 내가 반환받을 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안 날, 이 모든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속일로부터 10년이 지나가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죠. 그렇지만 10년은 경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류분 청구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쟁점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근데 그 입증 책임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줬다면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것들을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날이 언제냐? 그것도 그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유류분의 기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전 증여한 재산 또는 상속 당시에 어디 남겨놓은 재산, 유언을 통해서 남겨놓은 재산인데 이거를 뭐 은닉하거나 또는 모르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청구하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아마 전문 변호사님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스킬과 노하우가 있고요.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는 법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은닉하는 여러 가지 수법들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당장 남아있는 것은 뭐 금방 찾겠지만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증여한 재산 또는 어디다가 은닉해 놓은 재산은 그걸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